2020년 12월 2일 12월 첫 주 우리 M스텝 M반 공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재를 이제 새로운 교재로 하기로 했죠. 그동안 했던 교재와는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새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새 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재 준비되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늦게 알려드려서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제 말소리 잘 들립니까? 네. 우리가 이 서양 분들 깨달은 분들의 책을 가지고 하는 건 지금 처음이죠. 이제 이분은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의식형 책 제목은 의식혁명이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겠는데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기에는 너무 많고 또 꼭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 발췌해서 좀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준비 못하신 분은 그냥 들으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책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쭉 읽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은 그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라고 하면 이 서양 의학인데 서양 학문인데 이분은 독특하게 기존의 정신과 의사분들과는 다르게 기존의 심리학이라는 학문과는 좀 다른 좀 독특한 분입니다. 이 자성자리를 경험한 분으로서 이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자기가 경험한 이 자성자리를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거를 대입을 시켜서 우리는 공부라고 하죠. 그런 치료 성과를 많이 거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본인이 치료를 해내는 부분과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깨닫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알맹이는 같아도 이 색깔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치유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깨달아서 자기 불성과 하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죠. 그래서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네, 자 소리 안 들립니다. 한 55분까지 그래,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소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7쪽에 소문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고된 진실은 과학적으로 도출되고 객관적으로 추측되었지만 모든 진실이 다 그렇듯 맨 먼저 사적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암의 강렬한 상태의 평생에 걸친 연쇄는 처음에는 이 책에서 마침내 형태를 취한 주관적 각성 과정을 향한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3살 적의 존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만한 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번역이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어서 그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뜻으로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 자기 그 자성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책이 번역이 되다 보면. 3살 적의 존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만한 의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는 있다의 의미에 대한 비언어적이지만 완전한 이해였지요. 나는 아예 존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망각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적 알무로의 찰나적 깨어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적인 자기가 태어났으며 있다와 있지 않다의 이원성이 나의 주관적 알무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를 통틀어 존재의 모순과 자기의 실상에 대한 의문은 계속 되풀이된 관심사였습니다. 때로 사적인 자기가 더욱 크고 비개인적인 나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애초에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 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이 다시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문장이. 이 얘기, 이런 내용을 보시고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감이 대충이라도 잡히시는 분 손 들어봐 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음,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또 이분이 그 지식이 많이 있는 분이라 개념이 많죠 머릿속에. 그래서 표현도 그렇고 또 이 번역을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의역을 할 수 없고 그대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책을 보고 과연 깨달을 수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복잡하고 어렵고 못 알아듣는데 이 단순한 이 쉬운 이것을 이렇게 말로 개념화를 하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식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음, 예, 그 언어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쉽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게 이그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 머릿속에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고 표현을 해내게 되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단어로.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또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단어 하나를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책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굳이 다 이 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존재에 대한 3살 때의
존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만한 의식이 일어났습니다 했거든요. 존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만한 의식.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와 이 본래 상태와 하나가 된다. 우리의 본래 상태, 누구의 본래 상태? 지금 자기의 본래 상태, 있는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는 있다의 의미에 대한 비언어적이지만 완전한 이해였다. 나는 있다라는 의미에 대한 이게 이제 또 언어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개념이고 분리된 단어입니다. 하늘 그러면은 하늘이라는 딱 그것을 지칭을 하죠. 그 땅 그러면 땅이라는 딱 그것만 지칭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언어, 단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들으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완전한 이해다 그러면 완전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 또 나는 있다의 의미에 대한 비언어적이지만 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언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이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존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각성이 일어났는데 공포스럽다는 것은 이제 두렵다는 거죠. 공포스러운 각성. 그게 우리가 나라는 거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라는 게 사라질까봐 상당히 두렵거든요. 이 나라는 자아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루 삶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아에 의지해서 살았죠. 요즘 주로 뭐 에고 그러는데 나라는 이거 여기에 온전히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 흔들리면 상당히 우리는 흔들림을 받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 나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나를 세워놓고 나가 무너지기 싫고 나가 사라지기 싫고 나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나라는 것이 오로지 의존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뭐 상처받았다, 뭐 마음이 다쳤다, 그것도 상당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 요즘 말하는 에고죠, 에고.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그거는요, 나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의식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 덩어리. 그것이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안 사라지려고 하느냐면 오로지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는 뭐 사라지는 건 고사하고 상처받는 거, 흔들리는 거, 금이 가는 것도 싫어하죠. 그거를 딱 세워놓으려고 하죠. 나라는 것. 그래서 일생 동안 나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에, 음, 일생 동안 자기가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잘 살았다고 생각되면 좀 자기가 좀 이 만족감을 느끼죠. 내 인생을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 난 잘 살았어. 그거는 에고의 장난이죠. 자아의 장난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우리 그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하잖아 인생을. 근데 그거 전부 에고의 장난입니다. 자아 만족. 나라는 아상.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나라는 생각 덩어리. 그것의 만족.
그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내가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좀 잘 못 살았다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거 어차피 다 아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는 이 책에도 마찬가지고 실제 실상을 깨닫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인데 저도 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그냥 누구 지도 없이 그냥 불쑥 그런 경험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하나가 되는 경험을 처음 했냐 그럼 딱히 기억도 안 납니다. 모르고 지나갔을 거니까 문득 이제 뭐 몇 살 대략 몇 살 때 이런 경험도 했네 이렇게 썼네 몇 가지가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 좀 기억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분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불가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 인도를 받으면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듯이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과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오늘 지금 이게 줌이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그동안은 괜찮았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지금 6분이 남았는데요. 6분 동안 오늘은 그냥 요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6분 후에 아마 이것이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되면은 오늘은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게 6분 뒤에 딱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오셨듯이 다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분 남았는데 6분 동안 요거 마저 하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통틀어 존재의 모순과 자기의 실상에 대한 의문을 계속 되풀이된 관심사였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게 이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뭐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 8살 그때에 강한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했던 그때 했던 생각들이나 또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훅 놓아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모든 게 그대로 있지만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죠. 온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조용해져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놓아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거구나. 원래는 아무 일도 없는 거구나. 모든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되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한테만 아무 일 없으면 됩니다. 자기 마음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온갖 일들로 인해서 뭐 세상이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이 한번 조용해져 보면 그 분별심의 껍질에 탁 깨어져 보면 아, 세상에 원래 아무 일도 원래 없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 시끄러웠던 거였구나. 내 마음이 바로 세상이었구나가 확실해집니다. 이제 이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들 중에 우리 그 같이 공부하다가 눈 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무슨 본문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서 뭘 알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툭 자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지 이거는 지식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깨어나는 현존, 서문에서 깨어나는 현존 부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이분이 1939년에 그 신문 배달을 하는 소년이었다 합니다. 나는 29km의 배달 구역을 담당하는 위스콘신 농촌의 신문 배달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겨울밤 나는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얼어붙은 눈 덮인 들판 위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바구니 속에 든 신문은 들판으로 산산이 날아가 버렸고 나는 좌절감과 피로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뻣뻣하게 얼어붙었고 집은 멀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높이 쌓인 눈더미에 얼어붙은 표면을 깨고 굴을 판 다음 그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오한이 멎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찾아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말로 이게 형용할 수가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평화. 아까 앞쪽에서 말한 비언어적이지만 완전한이라든가 이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화, 이게 전부 같은 걸 가리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네요. 끝날 때까지 일단 할까요? 끝났으면 계속 네. 네? 일단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명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보세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왔어요. 거기에 함께한 것은 넘쳐 흐르는 빛과 무한한 사랑의 현존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없었고 나 자신의 본질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알미 온전히 지금뿐인 그 밝아진 상태와 융합되면서
육체와 주변 환경은 가뭇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점차 침묵에 들었고 생각은 완전히 그쳤습니다. 무한한 현종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전부였는데 그것은 시간 너머에 있었으며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연것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 무릎을 흔드는 바람에 나는 어떤 알무로 되돌아왔습니다. 뒤이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육체와 그에 따른 모든 것으로 되돌아가는 게 영 내키지 않았으나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초연한 방식으로 나는 나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두려움에 동감했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스꽝스럽게 비쳤습니다. 그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토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맥락이 없었지요. 나는 그 전에 영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뒤에 받아들여진 세계의 실상이 그저 임시적인 것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종교의 가르침은 의미를 상실했고 역설적으로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지요. 전 존재를 적시는 듯이 느껴졌던 신성의 빛에 비하면 전통적 종교의 신은 정말이지 둔한 빛을 발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성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책도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첫 경험, 어렸을 때의 첫 경험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무슨 뭘 알았던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그런 경험이 왔죠. 이게 어떨 때 이런 경험이 올 수 있냐 하면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경험이 오길 기다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면 오지 않아요. 기다릴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무슨 방법이 있냐, 공부를 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참고를 할 수 있냐면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구나, 이 뭔가 많이 알고 어떤 노력으로 마음을 조절하고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우리 원래의 신성이라고 하죠. 우리 원래의 본래 우리 성품, 본래 자기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알고 끼워 맞추고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선도 그래요. 참선, 화도 간화선도 그래요. 간화선도 뭐 알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문구 하나를 들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꽉 막혀버리게 만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킨스나 간화선의 공통점을 보더라도 우리 암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놈의 암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조차도 암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구나. 알을 갖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해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넓게 만들어서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전부 그런 조작, 노력, 애씀 그런 것하고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생각을 딱 멈추면 그냥 그대로다. 그 생각 멈추었을 때에 별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을 기다려도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경험이 된다. 그럼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현상 아니다. 원래 지금도 실상 그대로인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미라는 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머릿속에서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우리가 실상 속에 푹 빠져서 실상으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뿐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실상이 뭐냐, 어떤 거냐 경험하고 싶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의 괴로움도 그래요. 괴로움도 실상을 깨닫고 나면은 괴로움이 있냐? 괴로움도 없다.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분별된, 분리된, 이 분리된 것 때문에 이 불안, 고통, 스트레스, 괴로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실상을 깨닫고 보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은 더 좋고 무엇은 더 싫고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지게 된다. 깨달음이 원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럼 깨닫기란 어렵다 쉽다 하고 상관이 없다. 깨달으려고 하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15분 하기에는 저는 이제 짧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짧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으려나 싶긴 하네요. 오늘 일단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참가하신 분은 위쪽이 전데요. 저부터 해가지고 질문을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이게 경연이 아니고 이런 저는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책을 갖고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여기 수경이 돼가지고 법문을 들으니까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로. 사실 어저께 이 책을 샀는데 서문을 딱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예 첫 페이지 읽다가 그냥 바로 그냥 닫아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스님 말씀 법문을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내용들이 정말 확 와닿는, 정말 세상에는 없는 지금 법문이지만 강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스님의 정말 주옥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용우 법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인식의 덩어리, 그다음에 자기가 뭐 어떤 마음을 내는 게 자기가 아니고 어떤 자기 생각이 마음을 내는 거지,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책 내용에서도 그런 때까지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게 자기의 인식의 덩어리가 없어지거나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자유인 또는 뭐 사리분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좋다 싫다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감정이
전혀 없어진다면 그게 사회생활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역대 이래로 깨달은 분들이 이상해져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살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훨씬 문제없이 여여하게 다른 분들 지도까지 해가면서, 많은 분들을 지도해가면서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 분들까지도, 정재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공부시켜가면서 살으신 걸 보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죠. 실제로 출가자는 그렇다 근데 치고 지금 내가 재가자들, 이해한 게,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실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식이나 생각에 의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실은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무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아라고 했죠. 무아. 네. 이제 거기에서 아마 시작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 질문을 다 받고 공통적으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답을 드려버렸는데, 지금부터 아마 그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훅 깨달음이 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나라는 거 이거 없다는 거냐? 그럼 이게 생각이라는 거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궁금해야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하라 하셨는데, 나 여기 있는데 이건 뭐냐? 왜 뭐하라 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한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자세가 좋으십니다. 그렇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머리로 대충 끼워 맞춰서 이해가 되는 것은 해롭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질 않았어요. 개운하질 않았어요. 네. 네, 다음은 김미선 보살님 부탁합니다. 김미선 보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죄송한데 네. 김미선 부살님은 그 하단 좌측에 소음거를 이렇게 누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빨간 줄 됐네요. 거진 거를. 예, 이제 예, 들리죠? 이제 들립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전화도 오고 옆에 또 사람이 옆에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튼 스님 덕분에 이 책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 우리 법우님들과 스님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3살적에 이렇게 하고 가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전 책은 안 봤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서론의 17쪽에 보면 아예 존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각성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스님께서 뭐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알려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포스럽다 하는 것은 스님께서 네, 공포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존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스럽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죠? 공포스럽다 할 때 우리가 아주 급할 때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아주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뒤에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 공포스럽다는 왜 공포스러우냐? 누가 더 두려움을 느끼느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아주 다급할 때는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거 해결밖에는 없죠.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이제 감정인데, 공포스러웠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겠죠. 이 아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